네, 양시장 견조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시장 외국인 매수가 지금 10,000계약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원래는 외국인 매도 출발했는데 지금 매수 전환이 살짝 됐습니다. 외국인 24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높이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이 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온기가 중소형주까지 퍼져나갔으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종목에 포커스 맞춰보죠.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특징주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주 만에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6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상한가에 안착이 된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대한콜의 테마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석유 관련주에서 시추 관련주 그리고 영일만 항만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테마가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최근에 대한고래를 그 초전도체와 좀 비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때와 좀 차이점은 그때는 신성 델타테크라는 강력한 대장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이끌어줬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좀 비교해보게 된다면은, 한 종목군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간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순환매 관점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수혜주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 첫 번째로 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는 잘 아시겠지만 유통주식사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계속 테마가 순환매, 그러니까 대한고래 내에서도 테마가 계속해서 돈다는 점을 감안해보게 된다면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영일만 항만 관련주 요 부분보다는 또 다음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제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이틀 연속 상한가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어떤 계기로 조금씩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어떤 현상 하나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D인데요. 우리 앵커님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매워서 순수하게 이제 불닭볶음면만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짜파게티와 이제 중화를 시켜서 못 가는데 참 이게 매운맛의 어떤 열풍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주가가 가게 되고 삼양식품이 어떤 바톤을 이어받아서 S&D 쪽으로 또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닭볶음면 소스를 이 회사가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게 된다면은 거기다 어떤 후광 효과가 이 회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과연 삼양식품이 어디까지 주가가 또 이제 상승을 할 것인가 뭐 당연히지만은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 어떤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의 어떤 주가 동향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61만 8천 정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요 상한가가 나온 날이 있는데 요 상한가 나온 날이 이제 5월 17일이거든요. 5월 17일 이후에 상징 눌림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최근에 종목들이 예상외로, 생각외로 급등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차트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상승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삼양식품의 어떤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삼양식품의 어떤 수혜주를 할 수 있는 S&D 같은 경우도 뭐 상승 추세는 뭐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S&D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날짜를 보기에는 3월 6일 날 상한가 좀 발생되면서 상승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S&D 같은 경우는. 근데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인글루드덱 같은 종목들이 작년에 상승의 출발점이 상한가였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5월 10일 날 상한가가 출현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트의 어떤 유사성 그리고 사례 이런 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물론 인글루드 우드렉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작년에 화장품, 올해는 음식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S&D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한번 삼양식품의 어떤 주가 동향과 그리고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닭볶음면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뒤로 밀렸다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종목인데, 자,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신라면의 인기, 그러니까 매운맛의 어떤 열풍 때문에 원래는 매운맛의 시초는 해외에서는 신라면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지금 불닭볶음면을 뺏겨버린 상황들인데, 어쨌든 해외에서 매운맛 열풍이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신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2,290억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와, 그리고 최근에 이 음식료 업종의 어떤 상승세 이런 부분이 좀 동반되게 되면서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조금은 이제 오버를 좀 한 것 같아요. 오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한 10%가량 상승이 나왔었다가 지금 상승폭이 축소가 좀 되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상승 추세 유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보다는 상승 추세 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혹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50만 원대 이상 가격 유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 이제는 화장품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 쪽에 청담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토니모리도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마녀공장이라든지 이치산벌,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여타 그 색조 화장품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도 이제는 단기적인 고점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아침 쪽에 10%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수출 채널을 확대한다. 결국 작년에 이 화장품,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 그러니까 CNC라든지 뭐 잉그로드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탈중국, 그러니까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채널을 확대하게 되면서 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입니다.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인데, 만약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수출 활로를 좀 확대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소, 올리브영.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명동 쪽에 매장을 늘리게 되면서 흑자 전환됐는데, 이제 올리브영인지 다이소 쪽으로도 판매 채널을 확대하게 된다라면은 흑자 전환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활용하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일단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돌파가 나왔는데, 20만 원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20만 원을 돌파할까 말까, 못할까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25만 원 갈까? 30만 원 갈까? 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기대감에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이제 올해 차츰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기대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리고 반도체가 어쨌든 대리 상승을 여전히 이끌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1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2018년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 전고점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20일 요 고가, 그리고 고가였던 27만 7,500원 요 부분을 돌파할까 말까, 이게 좀 관건인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2분기 같은 경우에 4조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4조 2천억 정도 사양이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이달 중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IPO,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보선 다이내믹스의 어떤 상장 계획,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어떤 그 현대차에 대한 가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치가 좀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주주 환원의 어떤 확대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밸류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대장이다. 그래서 2021년도 고가인 28만 9천 원 돌파 여부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희망찬 종목군들 내기에서 오늘 특징주를 쭉 다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첨상 시크릿 본편은 바로 이어서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의 신고가 행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조금 전에 특징주로도 살짝 다뤄봤지만은 상당히 분위기 좋잖아요.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쪽,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추가 관세를 최대 38%까지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원치까지 또 연결지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내용 다뤄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